급기야 시장이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의 이경준 차장을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마치 차장님께서 오늘 시장을 예견이라도 하셨듯이 오늘 타이틀을 박스권을 이탈한 시장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네. 자, 지금 워낙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그 배경하고 어떤 투자 전략을 말씀 주실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제시해 드렸었던 박스권의 1차 지지대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전부 이탈이 며칠 전에 이루어졌고요. 아직도 이제 2차 지지권을 찾아가려는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는 거일 것 같습니다. 왜 매도가 나왔냐,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를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으로 인한 우려로 기조적으로 외국인이 아주 무질서하게 패닉 셀링이 지속될 수 있느냐와 두 번째는 물론 이제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라는 트리거가 있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약 7조 정도 일주일간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한 부분의 80% 이상이 그 두 개 종목에 있었다. 즉 반도체 부분의 비중 축소, 즉 아주 질서 있는 매도 연약 그 두 가지에 대한 구분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좀 틀려질 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어저께 의사록이 나오긴 했지만 FOMC 의사록에서 사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연말 또는 연초 정도의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즉 무차별적인 셀링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근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무차별적인 셀링이 아니라면 질서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의 비중 축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 과거 경험상 고점 대비해서 한 7에서 8% 정도를 하락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 보게 되면 한 5.3에서 6% 정도 사이의 조정폭을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대변하게 되면 가장 편한 기점이 200일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수는 약한 지금으로부터 한 2% 정도 하락하는 여지가 있고 코스닥은 한 970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수는 한 30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라도 사실은 보통 이제 보조 지표 중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 상승폭에 몇 프로를 되돌리냐, 61.8%를 보통 상승해서 조정받았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점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경우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한 121선 위치한 990,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100 정도니까 사실 지금부터 201선까지 가더라도 약 한 2에서 3% 정도, 그러니까 지수로 봤을 때 고점 대비 약 한 8% 정도 이내의 조정, 무질서한 매도가 아니라면 그 정도에서 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체크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 수급과 환율. 장중에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환율은 1170원 초반 시작해서 지금 1176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처음에는 10시 정도까지는 매도가 나오지 별로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누적이 되어가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환율에 대한 예측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잠깐만 그 예측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외국인은 7조를 팔았고 어제는 삼성전자 배당금이 지급이 됐죠. 그래서 그걸 합치면 8조 이상 이미 환전에 나갔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번 주 3일간 매도한 자금은 약 1조 정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추가적인 환율 수요가 있겠지만 결국 어저께 만들었던 1179.9원 정도, 약 1180원을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그 달러 수요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즉 여기서 바로 꺾이진 않겠지만 쉬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아까 제가 무질서하냐 질서하냐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모든 자산에서 돈을 빼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만 일부 차익 실현했냐는 환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위안화 같은 경우나 인도나 러시아 같은 루브라 그 나라의 환율들을 보면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릅니다. 아직은 안정적으로 바닥권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무질서한 자금 이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2차 지지대를 찾아야 되는데 코스피는 3,100에서 3,050 정도까지 열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990에서 970 정도에서 열어놓고 장중에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주춤하거나 혹시 매수로 돌아서거나 환율이 이제 워낙 강세죠. 달러 약세로 가냐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26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원하는 강세 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이벤트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의 테마, 그리고 시장의 투자 전략, 그리고 끝으로 유망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를 전부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바로 우리 이경준 차장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죠. 네네. 뭐 이런 안 좋은 장에서도 지금 카카오뱅크가 4.5% 급등했습니다. 자, 상장 이후 첫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는 조금 고평가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진단해 주시죠. 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찾아서 이것저것 종목들을 벌리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종목을 압축시키려는 경향이 있죠. 특히나 신규 상장된 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 생각이 되고요. 대외 지표 영향과 기존의 수급에 대해서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일수록 특히 조정 초입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시장의 조정이 끝나거나 아니면 조정이 더 커지게 되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하락을 하던가 아니면 기존에 시장이 셀 경우에는 반등을 강하게 하면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로 다시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자라 그러면 최근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이 강한 이유가 그런 시장의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택이 되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 남아있는 것들은 언제 이거를 팔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 매수를 하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시장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완화가 되고 환율이 안정이 된다라 그러면 사실 다른 대안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들별로 보면 많이 빠진 종목들도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고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지금과 같이 불안한 상황이 지속된다라 그러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고요. 다만 하나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게 시총이 크다 보니까 MSCI 지수 편입 이슈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그게 내일자로 제가 알고 이런 조기 편입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는 일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이후에 분할 매도해 보셨다가 또 상황 보시면서 시장이 불안하면 계속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뭔가 변했다. 다시 강해질 것 같다. 반등할 것 같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 많이 빠지는 종목들로 흐름을 좀 바꿔보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곧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네. 지금 크래프톤 3.5%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크래프톤을 포함한 게임주에 대해서도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관점입니다. 신규 상장주의 대안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 많은 차별이 나왔죠. 지난 5월 이후에 공매도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끼리 예를 들어서 뭐 A 섹터를 매수하고 B 섹터를 매도하는 전략도 있지만 같은 섹터 내에서 모멘텀이 좋은 즉 게임 섹터 내에서 모멘텀이 좋은 뭐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과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을 매수하는 쪽도 있었었고 사실 오늘 자료 만들 때는 괜찮았었는데 주가가 많이 떴었긴 합니다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흐름을 쭉 보시면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하단에 있었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죠. 다만 이런 것들은 시장 흐름이 바뀌게 되면 바뀔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매매할 때 하는 전략은 결국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쉬어갈 때 다시 잡고 가느냐 아니면 빠진 종목들을 좀 천천히 매수를 해서 좀 더 중장기를 대비하냐에 대한 전략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 아까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을 눌린 구간에서 계속 매매하는 제가 7일 이평선을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략들이 유효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을 사실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좀 많이 올라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과 같이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양봉에서는 잘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가 원했던 가격에 오게 되면 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검은 사막이라고 모바일이 사실 중국 판호를 얻고 연말에 이제 개시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일정이 연기된 걸로 나왔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사전 예약자를 잡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하게 올랐었고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도 내년 여름으로 연기됐고 2분기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펄어비스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었고 8월 25일 날 이제 게임스컴에 참가해서 몇 가지 게임들을 또 오픈할 수 있는 예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야 지금은 편안하게 대응 가능하시니까요. 펄어비스를 보실 때 좀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유한타증권 이경준 차장님의 유망주 그리고 그 투자 포인트를 말씀 주시죠. 네, 제가 그동안은 실적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죄송한 말씀 드리면 실적의 시장에서 먹히는 장, 소위 말해서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장이 있고요.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은 멀고
사실은 추세나 트렌드나 하락은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싼 가격,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보셔야 되고 네. 모멘텀이 될 수 있냐를 보셔서 정말로 싸게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YMC라는 종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LCD 보통 LCD를 OLED로 전환하거나 이럴 때 공장들을 다 이제 멈추고 이걸 이설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알고 계신데 매출의 30%밖에 되지 않고요. 시장에서 잘 모르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OLED 증착에 필요한 소재와 소모품을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공급하게 되고요. 그게 매출에 올해 기준에 한 7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OLED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싸다고 느낄 수 있는 자리일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OLED 증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TFT 증착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뭐 덕산 네오룩스나 덕산 테코피아 같은 이제 유기물 증착이 있고 또 많이들 알고 계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봉지 증착이 있고 그런 세 가지의 증착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회사는 이제 TFT를 증착하는 회사입니다. 동사가 이제 국내 S 고객사를 전담하고 있는데요. 경쟁사였던 이제 S코닝의 증착 소재 사업부가 중국에 매각이 됐습니다. 즉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고요. 두 가지만 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객사에서는 중소형 투자를 할 때 기존의 LTPS라는 방식에서 LTP5라는 방식으로 신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애플이라는 단어를 많이 검색해 보면 LTP5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건데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저전력으로 고화소의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향후 AI나 VR 같은 거를 구현하기 위해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뭐 CPU 같은 것들도 저전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즉 적은 배터리로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향후에 나올 S22 울트라 모델의 경우에는 LTPO를 이용한 제품이 나올 거 생각되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 투자가 진행되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소재를 들어가는 이 YMC의 회사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LTPO의 특징 마지막을 말씀을 드리면 공정이 증가합니다. 기존보다 1.5배 정도 증가하고요. 당연히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면 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소재 입장에서는 기존에 1을 썼다라 그러면 지금은 2 이상을 써야 되는 거죠. 결국 주가는 아주 바닥에 있고 OLED 관련해서 아직은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고 있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고객사의 A5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채택률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지금부터 좀 편안하게 담아놓을 수 있는 종목의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음 주 목요일 이경준 차장이 오시기 직전까지 시장의 변수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26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오늘 저녁에 테슬라 AI 데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모트렉스나 NCN이나 텔립스, 라닉스 같은 자율주행 테마가 있는데 이미 자율주행 테마는 한번 시장에서 저희가 알고 있고 움직였던 테마이기 때문에 새로운 희소성은 사실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내일 새벽 시간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가 실적 발표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마이크론과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비 회사는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를 보더라도 기본적인 수주나 향후에 대한 전망치가 좋습니다. 즉 반도체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질서적인 비중 축소였다라고 하면 반도체의 전망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하나의 우리나라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고 낙폭과대에 대한 매매에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26일 날은 이제 28일까지 잭슨홀 미팅에서 아무래도 페드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어제 나왔던 의사록도 기본적인 스킵은 명확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용 지표를 8월 확인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망과 틀리지 않게 연말 정도에 언급을 그러니까 개시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내년 초 정도에 시작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더 뭐 이 부분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질 만한 요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의 이경준 차장이셨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